안녕하세요. 그래픽 아레나의 4DX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블렌더 렌더 엔진에 대해서 그리고 라이팅에 대해서 기능들을 조금 설명하는 영상이에요. 함께 일단은 들어보시면서 알아가 보도록 하시죠. 라이팅 그리고 렌더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능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강좌 같은 경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개인 취향일 순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능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듯이 알려주게 되면 머릿속에 잘 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기능을 한 번에 알 수는 없지만 하나씩 따라가면서 함께 하는 강좌를 좋아해요. 또 그런 식으로 채널에 영상을 올리고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정보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블렌더의 렌더 엔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라이팅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할게요. 우선 렌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이미지를 이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렌더라는 뜻이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게 해주는 게 렌더러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블렌더는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카메라 모양이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이게 렌더 엔진이라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EV라고 부르거든요. EV 렌더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눌러보시면 워크벤치 그리고 사이클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크벤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델링 할 때만 쓰고 렌더링을 걸 때는 실제 렌더링을 걸 때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워크벤치는 넘어가시고 EV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 EV는 리얼타임 베이스를 기반한 약간 엔진과 비슷한 라이팅 렌더링을 해주는 렌더러예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렌더링은 빠르지만 이제 오토사이드나 글래스 같은 유리 재질을 표현할 때나 아니면 그림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막 떨어지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해줘야 적용이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EV는 잘 사용을 하진 않고 밑에 있는 사이클을 사용을 합니다. 사이클을 눌러보시면 디바이스라고 CPU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게 CPU 밑에 눌러보시면 GPU 있는데 GPU 누르시면 지금 컴퓨터에 있는 GPU 그리고 CPU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고요. 그래서 CPU와 그래픽카드인 GPU, 쿠다코어를 같이 사용을 해서 렌더링 걸기 때문에 조금은 렌더링이 더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제 텍스처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씬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렌더링이 잘 되고 문제가 없지만 씬들이 커지거나 텍스처들이 많이 들어가서 읽어야 될 게 많은 경우에는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이 GPU 이 컴포넌트를 같이 켜는 경우가 훨씬 더 느릴 경우도 있고 혹은 렌더가 걸리지 않거나 렌더가 에러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더 많은 씬들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그냥 CPU로만 해주시면 렌더가 아마 잘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GPU가 만약에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에딧에서 프리퍼런스 여기 쿠다에서 체크 돼 있으시면 여기 아마 뜰 거예요.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뜨진 않거든요. 그래서 체크해 주셔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있는 렌더가 실제 렌더 걸릴 때의 옵션 값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게 뷰포트에서 렌더를 걸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옵션 값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양이 조금은 높아요. 그런데 뭐 이걸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높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컴퓨터가 테스트를 하면서 느리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값들을 조금 내려주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 마지막 최종 렌더를 걸 때 이 값이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미지가 노이즈가 생기거나 예쁘지 않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 걸 때는 조금 높여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테스트할 때는 낮게 테스트하셔도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일단 렌더 관련된 엔진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저랑 같이 사이클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EB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설명을 드리거나 혹은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는 있어요.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저랑 같이 EB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사이클을 사용을 할 거고요. 최종 렌더 옵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렌더 파트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먼저 사이클을 선택한 이유는 라이팅에서 EB랑 사이클이랑 라이팅 방식이 조금은 달라져서 먼저 이렇게 렌더 엔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라이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라이팅은 먼저 라이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먼저 이걸 좀 풀고요. 먼저 똑같이 Shift A 누르시면 라이트를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라이트 들어가 보시면 포인트 라이트, 선라이트, 스팟 라이트, 에어리어 라이트 이렇게 총 4개가 있어요. 먼저 포인트 라이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들어서 지금 이렇게 원 하나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 옵션들을 조정할 수 있는 창은 우측에 보시면 여기 초록색 전구 모양이 있어요. 눌러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아까 옵션 창이 있죠. 그래서 파워를 올리시면 빛이 올라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차이가 나지 않죠. 이유는 아직 렌더 모드로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렌더 모드로 들어가 보고 싶으시면 Z 누르시면 현재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게 솔리드 모드예요. 그리고 와이어프레임 모드 클릭하시면 엣지들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트리얼 프리뷰를 하시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데 이제 컬러가 들어가면 그 모습들을 미리 볼 수 있는 버전이라서 이게 조금은 더 가벼워요. 렌더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렌더 가보시면 이제 렌더가 걸리고 있어요. 지금 희미하게 보이실 텐데 한번 파워를 더 올려보도록 하죠. 올려보면 점점 빛이 세기가 밝아지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림자가 생기는 걸 보실 수 있죠. 더 세게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더 강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컬러에서 눌러보시면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요. 이게 포인트 라이트예요. 포인트 라이트는 원이라서 전 방향으로 라이트를 뿜어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쉬 플랜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놔두면 이쪽에도 라이트가 같이 묻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전 방향으로 라이트를 뿌리고 있어요. 그에 반해 에어리아 라이트는 한쪽 방향으로만 라이트가 나가요. 이런 식으로 지금 위쪽에는 라이트가 없죠. 이렇게 지금 빛이 보이는 경우의 이유는 여기에 빛이 한번 갔다가 반사광으로 올라가는 빛이기 때문에 조금 밝게 보이는 거예요. 뭐 라이트에 대한 모드는 스퀘어 모드, 뭐 렉탱글 모드가 있는데 사실 스퀘어 모드는 뭐 크기를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스케일로 충분히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어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디스크 이렇게 모양이 다 있어요. 원하는 모양에 맞게 설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팟라이트는 우리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우리 무대에 보시면 주인공을 딱 비추는 라이트 있잖아요. 집중이 되어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라이트라서 조금 더 세게 올려보면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블렌드를 조금 낮추면 빛이 덜 퍼지고 더 퍼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엣지 부분들을 딱딱하게 하지 않게 하거나 뭐 딱딱하게 하거나 할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빛이 어느 정도로 떨어지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이렇게 스팟라이트는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선라이트는 말 그대로 태양 라이트예요. 태양이라서 값을 너무 많이 주면 확 타버리기 때문에 적당하게 주고 로테이션을 돌려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빛이 다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전체 상황에 라이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구역
이 빛이 퍼지는 이 구역 내에서만 빛이 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총 4개의 라이트가 있고요. 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건 선라이트 그리고 에어리아 라이트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포인트 라이트 같은 경우 그리고 스팟라이트 같은 경우는 특정 부분을 밝게 해주거나 조명 같은 것들이 필요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바이러먼트 라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인바이러먼트 라이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에 있는 월드 프로퍼티스가 있어요. 월드 프로퍼티에 들어와 주시면 이미 지금 저희 있는 환경이 여기 있는 컬러, 이 그레이 색으로 이미 되어져 있어요. 이 그레이 색을 먼저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인바이러먼트 라이트는 저희가 살고 있는 그래서 전 주변을 비추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서 있는 중심으로, 만약에 뭐 제가 서 있거나 아니면 오브젝트의 중심으로 주변 환경을 나타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색으로만 되어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스카이 텍스처를 사용하시면 하늘 같은 모양을 보실 수가 있고요. 혹은 인터넷에 가셔가지고 HDRI 이미지를 다운받으시면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다운받으러 할까요? 구글에서 프리 HDRI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HDRI 헤븐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는 무료 사이트인데 아주 고마운 분께서 무료로 공유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와서 브라우저 들어가 주시면 라이트 D 되게 많죠. 여기 있는 라이트들을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하나 받아보도록 하죠. 들어가서 OK 받아주시면 되고요.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Environment Texture라고 있어요. Environment Texture 눌러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핑크색으로 뜨는데 오픈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죠. 지금 라이트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환경 이미지들이 들어오고, 빛 방향 역시 지금 라이트가 없는데도 이 라이트를 지워 보도록 할게요. 이 라이트를 지웠음에도 지금 빛이 있어요. 왜냐면 이 가져오고 온 이미지에 여기에 태양이 있거든요. 이 태양 빛에 따라서 라이트가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튜토리얼 할 때에는 이 환경 라이트는 쓰진 않을 거고, 여기 있는 스카이 텍스처 정도로만 사용해서 사용을 할 건데, 이런 게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스카이 텍스처만 사용을 할 거예요. 밝기 같은 경우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조절을 해서 원하는 느낌을 낼 수가 있습니다. 라이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라이팅을 실제로 제작을 해보고, 그리고 색깔을 입히면서 같이 최종적인 이미지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 보도록 하죠. 이상 그래픽 아레나의 4DX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